나 정신 멀쩡해. 저희가 편히 모시겠습니다. 내 아들 며느리가 날 치매 환자로 몰았습니다. 치매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요양원 차에 실려가던 그 순간 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 하나쯤은 있지요. 그 사연을 꺼내어 함께 나누는 공간, 여기는 날마다 사연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우릴 기다릴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무료니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2층, 윤말수는 오늘도 새벽 6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73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규칙적이었습니다. 거실 한편에 놓인 오래된 피아노 앞에 앉아 손가락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건반을 누르며 중얼거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40년간 피아노 교사로 살아온 그녀에게 피아노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삶 자체였습니다. 남편 정수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흘렀지만 피아노만큼은 그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민지가 가장 먼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응, 우리 민지 왔구나. 오늘은 뭐 연습할까? 말순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피아노를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피아노 할머니였습니다. 민지, 준우, 수진이까지 3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에 많이 연습했어요. 민지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작은 손가락들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비록 몇 군데 틀렸지만 한 주 전보다 훨씬 나아진 연주였습니다. 참 잘했어, 민지야. 3시간 동안의 레슨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말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의 실력이 느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오후에는 교회 성가대 연습에 다녀왔습니다. 15년째 반주를 맡고 있는 그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가대원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어우러질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저녁 6시쯤 아들 장호가 며느리 서영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의사인 장호는 바쁜 일정 때문인지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영이 인사를 건넸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장호야, 많이 힘들지? 얼굴이 많이 상했네. 말순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병원 일이 좀 바빠서요. 그때 서영이 부엌 쪽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에 김치찌개 끓인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냉장고에 김치가 없네요.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김치찌개 이야기는 한 적이 없었는데 왜 서영이 그런 말을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어머니, 또 같은 얘기 하시네요. 방금도 말씀하셨잖아요. 서영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그랬나? 나이 먹으면 그런가 보지. 말수는 속으로 서글픈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의 기억은 명확했습니다. 김치찌개 이야기는 한 적이 없었고 오늘 점심은 간단히 국수로 때웠습니다. 단지 서영이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영이 또 다시 말했습니다. 냉장고도 좀 이상해요.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이 있고 어제 전화하셨을 때도 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적 없는데 내가 언제 전화했지? 바로 어제 저녁에 하셨잖아요.
장호 언제 오냐고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고 서영의 말에 말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제는 전화를 한 적이 없었는데 왜 서영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장호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때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좀 더 자주 병원에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치매나 그런 병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치매? 나한테 무슨 치매 얘기를 하는 거야?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그냥 예방 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 장호는 서둘러 말을 돌렸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불안해졌습니다. 30분도 채 안 되어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서영이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때 말수는 서영의 눈빛에서 뭔가 차갑고 계산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을 관찰하고 있는 것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남은 말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영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이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이가 들면서 정신이 흐려지는 것은 아닐까?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말수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을 천천히 연주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음악은 거짓말하지 않아. 사람은 변해도 음악은 변하지 않지. 밤 10시 잠자리에 들기 전 말수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연금과 적은 저축으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집도 있고 건강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만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말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영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김치찌개 이야기, 전화 이야기, 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이야기, 모두 기억이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인 걸까? 말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서영의 시선, 그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선 말입니다.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서영의 말이 맞는 것일까? 밤이 깊어갈수록 말순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며느리 서영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화요일 오후 말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음악책책 교본을 펼치며 연주하고 있을 때 현관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서영이 혼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영의 인사는 평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든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 서영이 왔구나. 잠깐만, 아이들 수업업 중이야. 할머니, 저희 그냥 집에 갈게요. 민지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서둘러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진 집안에서 말순과 서영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서영은 소파에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혹시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저희가 바빠서 어머니 챙기기도 힘들고 솔직히 요즘 기억도 자꾸 잊으시잖아요.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양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는 혼자서도 잘 살고 있는데. 어머니, 이게 진단서예요. 서영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진단서를 받아든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 이름이 찍힌 공식 서류에는 치매 초기 의심이라는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아들 장호의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언제 병원에 갔다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지난주에 장호가 어머니 모시고 검사 받으러 갔잖아요.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말순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난 병원에 간 적 없어. 이상해, 정말 이상해. 어머니, 이렇게 기억을 못 하시니까 더욱 걱정되는 거예요. 장호도 의사니까 어머니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장호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서영이 말씀드렸나요? 장호는 평소와 달리 말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장호야, 이게 뭐야? 내가 언제 병원에 갔어? 어머니, 검사 좀 더 받아보시죠. 제 아내도 변호사니까 법적으로 어머니 보호 차원에서 미리 조치를 하는 게 좋아요. 장호의 말에 말순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마저 자신을 의심한다니. 보호 조치라니. 장호야,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해? 말순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잘못하신 건 없어요.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서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이웃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어제도 밤늦게 피아노 치시고 가스불도 켜놓고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적 없어. 말순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어머니,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은데요. 아래층 김씨 아주머니가 직접 전화해서 말씀하셨어요. 서영의 말에 말순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밤 10시 이후에는 피아노를 치지 않는 원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어제 마트에서도 계산을 못 하셨다면서요? 점원분이 도와드렸다고. 서영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말순은 머리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있었던 걸까? 장호가 진단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의사로서 진단한 거예요. 초기 단계라서 지금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치료? 무슨 치료? 말순은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요양원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도 있고. 서영의 말에 말순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은 절대 안 가.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해? 어머니, 저희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 안전을 생각해서. 장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안전? 내가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서영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우리 모두 어머니를 생각해서 하는 일이에요. 요양원도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간병인분들도 친절하시대요. 말순은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고 싶어. 내 집이야. 왜 날 쫓아내려고 해? 쫓아내는 게 아니라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내시라는 거예요. 서영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집 관리나 재산 관리도 저희가 대신해 드릴게요. 어머니께서 실수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 순간 말순은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재산 관리? 네, 통장이나 도장 같은 것들 말이에요. 분실하시면 큰일이잖아요. 말순은 서둘러 서랍으로 갔습니다. 평소 통장과 도장을 넣어두던 서랍을 열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통장이 어디 갔지? 손으로 서랍을 뒤지며 말순이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서영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언제 가져갔어? 어머니께서 며칠 전에 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말순은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안 줬어. 내가 언제 줬다고. 어머니, 또 기억을 못 하시네요. 이럴 때 보면 정말 걱정돼요. 장호가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를 위해서, 내 재산을 가져가는 게 날 위해서라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진단서, 요양원, 재산관리,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날 치매로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왜 그런 짓을? 서영이 억울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수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보야? 모든 게 다 계획된 거잖아. 그때 말수는 문득 생각났습니다. 예전 제자 정은지를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은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어. 말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장호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말수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당장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서영이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며칠 후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말수는 전화기로 다가갔습니다. 은지의 번호를 찾아야 했습니다. 은지야, 선생님을 도와줘 제발. 말순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희망은 은지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며 은지의 번호를 찾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가 어려웠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린 후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은지야, 나야. 윤말순 선생님.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은지의 밝은 목소리에 말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은지야, 선생님이 큰일이 났어. 도와줄 수 있겠니? 1시간 후 정은지가 말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40대 초반의 은지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맑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전화 목소리가 많이 심각하던데요. 말수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진단서, 요양원 이야기, 사라진 통장과 도장까지. 은지는 진지하게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억이 없는 일들이에요? 은지야, 선생님이 40년간 아이들 가르치면서 언제 기억을 잘못한 적이 있었니? 내가 치매라니. 말도 안 돼. 말순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진단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은지가 진단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이상한 점이 있어요. 병원 이름은 맞는데 날짜가 좀 이상해요. 그리고 검사 항목도 구체적이지 않고 뭔가 이상하다는 거지? 네, 제가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치매 진단서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보통은 더 자세한 검사 결과가 나와야 하거든요. 은지의 말에 말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럼 이게 가짜일 수도 있다는 뜻이야? 가능성이 있어요. 선생님, 혹시 장호 씨가 일하는 병원이 어디인지 아세요? 강남에 있는 세실리아 병원이야. 내과에서 일해. 그럼 직접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볼까요? 두 사람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말수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은지야, 혹시 정말 내가 치매면 어떡하지? 선생님, 지금 대화하시는 거 보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저보다 더 또렷하세요. 병원에 도착해서 의료진에게 문의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말순의 이름으로 된 진료 기록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요? 확실해요?
은지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최근 3개월간 윤말순이라는 이름으로 내원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진단서가 가짜라는 뜻이네요. 은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수는 안도와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맞았어. 내가 치매가 아니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큰 문제예요. 진단서 위조는 범죄거든요. 그리고 재산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그리고 선생님 통장과 도장이 정말 없어졌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집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랍과 장롱을 뒤졌지만 통장과 도장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서영이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좀 중요한 서류를 가져왔는데. 서영은 은지를 보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와 무슨 관계시죠? 서영이 은지에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지라고 하고 선생님의 옛 제자예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오늘은 가족끼리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지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무슨 얘기든 같이 들을 거야. 서영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요양원 입소 동의서를 가져왔어요. 사인만 하시면 돼요. 서영이 건넨 서류를 보자 말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동의서? 내가 동의한 적 없는데? 어머니,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좋은 요양원 찾았어요. 은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치매 진단서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어떤 병원에서 검사 받으셨나요?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저도 복지 분야에서 일해서 관심이 있어서요. 요즘 치매 진단이 까다로워졌다고 들었거든요. 은지의 말에 서영은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근처 병원에서 혹시 어느 병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어르신들 상담할 때 참고하고 싶어서요. 은지가 계속 추궁하자 서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굳이 알 필요 있나요? 가족 일인데. 말순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서영아, 내 통장과 도장 어디 있어? 어머니께서 주셨잖아요.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언제 줬는지 날짜를 말해봐. 서영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거짓말하지 마. 난 준 적 없어. 말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은지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영 씨, 혹시 진단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저희가 병원에서 확인해 봤는데 윤말순 선생님의 진료 기록이 없더라고요.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무슨 소리예요? 설마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진단서 위조는 범죄거든요. 위조라니요. 제 남편이 직접 진단한 건데. 서영이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느 병원에서 언제 검사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은지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서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다시 와서 얘기해요. 서영은 서류를 서둘러 챙기며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말순이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선생님, 이제 시작이에요. 서영 씨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더 큰 일을 벌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야 해요.
진단서 위조와 재산 절취 혐의로요. 은지의 말에 말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경찰서라. 장호도 연루될 텐데. 선생님, 지금 망설일 때가 아니에요. 서영 씨는 분명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 거예요.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해요. 은지의 단호한 말에 말순도 결심을 굳혔습니다. 알겠어.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 가자.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어. 말순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분노와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과 은지는 경찰서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서영이 장호와 함께 서 있었고 뒤에는 낯선 남자 2명이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영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분들은 요양원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어머니를 모시러 왔어요. 말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라고? 내가 언제 요양원 간다고 했어? 어머니, 어제 동의서에 사인하셨잖아요. 서영이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말순의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내 사인이 아니야. 나는 사인한 적 없어.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은지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분명히 위조된 거예요. 필체가 다르잖아요. 장호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믿으세요. 이제 안전하게 계셔야 해요. 장호야, 너까지 이러면 어떡해?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요양원 직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와 함께 가시죠. 좋은 곳이에요. 싫어. 나는 여기서 살 거야. 말순이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서영이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이미 모든 게 정해진 일이에요. 집도 정리해야 하고. 집? 내 집을 왜 정리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관리해야죠. 은지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이건 불법이에요.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가족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서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고 이런 일을 많이 봤어요. 지금 하시는 행동은 명백한 범죄예요. 은지의 말에 요양원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혹시 서류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서영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문제 없어요. 다 합법적인 절차예요. 하지만 요양원 직원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실 수 없어요. 장호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의사니까 제 진단을 믿어주세요. 어머니는 정말 치매 초기 단계예요. 그럼 진단서 원본을 보여주세요. 은지가 요구했습니다. 원본은 병원에 있어요. 장호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럼 어느 병원인지 알려주세요. 직접 확인해 보겠어요. 은지의 말에 장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서영에게 물었습니다. 죄송한데 어르신이 강하게 거부하시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억지로 모실 수 없어요. 가족 간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서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이미 계약금도 지불했는데. 계약금은 나중에 환불해 드릴게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서둘러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서영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복잡해졌네요. 복잡하게 만든 건 너야.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은지가 장호에게 말했습니다. 장호 씨, 정말 어머니가 치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대화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장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답해봐, 장호야. 엄마가 정말 치매인 것 같아?
말순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물었습니다. 장호는 말순의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때 서영이 폭발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어차피 다 드러날 거면. 서영은 말을 멈추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낸 후였습니다. 뭐가 드러날 거라고? 서영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냐? 말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어머니가 이해하실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은지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영 씨, 지금까지 한 일들을 다 털어놓는 게 어때요? 진단서 위조, 서명 위조, 재산 절취.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말이에요. 장호가 갑자기 무너지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뭘 몰랐다는 거야? 말순이 다가갔습니다. 서영이가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걸. 처음에는 정말 어머니 걱정해서 하는 줄 알았어요. 장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영이 장호를 노려봤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요. 시어머니 재산으로 병원 확장하고 싶다고 했으면서 그건 나중에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하려던 거였어요. 말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너희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구나. 어머니, 저는 정말. 장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사인 내가 어떻게 가짜 진단서에 서명할 수 있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영이가 이미 만들어 놓고 서명만 하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은지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걱정되어서 가짜 진단서에 서명해요? 의사로서 양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장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영이 가방을 들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갈게요. 어차피 어머니도 곧 정신 못 차릴 텐데 뭐. 뭐라고? 말순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약에.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영이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약이요? 무슨 약 말이에요? 혈압약 말이에요. 혈압약? 서영이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먹는 혈압약에 뭔가 했다는 거야? 서영이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칠 더 생각해 보세요. 결국 저희 말대로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협박 같은 말을 남기고 서영이 나갔습니다. 장호도 죄송하다는 말만 중얼거리며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말순과 은지만 남았습니다. 은지야,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경찰서에 가야 해요. 서영 씨 말을 들어보니 더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약 이야기 말이지? 내가 먹는 혈압약에 뭔가 했을까? 가능성이 있어요. 혹시 요즘 약 먹고 나서 이상한 기분이 든 적 없으세요? 은지의 질문에 말수는 생각해 봤습니다. 가끔 머리가 멍하고 기억이 흐릿할 때가 있었어. 그럼 그 약들 가져가서 검사받아야 해요. 만약 거기에 정신을 흐리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다면. 은지의 말에 말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정말로 나를 치매로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그럴 가능성이 커요. 선생님,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요. 더 늦으면 안 돼요. 말수는 혈압약통을 챙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어.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날 이렇게 속이다니. 절대 용서 못해. 경찰서로 가던 길에 말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호의 번호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집에 없으시네요. 왜? 또 무슨 꾀를 부리려고? 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서영이한테 속았어요. 장호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속았다고? 내가 진단서에 서명한 것도 속은 거야? 어머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다 바로잡을게요.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이 뭔지 알아?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은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호 씨, 지금 경찰서 가는 길이에요. 더 늦기 전에 자수하세요. 경찰서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설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진단서 위조, 재산 절취, 서명 위조. 이 모든 게 범죄라는 거 아시죠? 은지의 말에 장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말순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할머님, 정말 힘드셨겠네요. 이런 일이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다니. 형사님, 제가 가져온 혈압약도 검사해 주실 수 있나요? 뭔가 이상한 성분이 들어있을 것 같아서요. 말순이 약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국과수에 의뢰해서 정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때 경찰서 문이 열리며 장호와 서영이 들어왔습니다. 서영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장호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장호가 말순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오지 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말순이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형사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조용히 이야기하죠. 형사님, 이거 다 오해예요.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생각해서. 서영이 변명하려 했지만 형사가 막았습니다. 일단 진술서부터 작성하시죠. 차례대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사실에서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시댁 재산을 노리고 남편과 결혼했으며 시어머니를 치매로 몰아 요양원에 보낸 뒤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옮길 계획이었습니다. 서영 씨, 병원 직원에게 얼마를 줬나요? 형사의 질문에 서영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런 일 없었어요. CCTV에 다 나와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말순이 먹던 혈압약에는 기억력 감퇴를 일으키는 성분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누가 조작했나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장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했어요. 서영이가 시키는 대로. 의사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형사도 경악했습니다. 서영이가 이혼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아이들도 데려가겠다고.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장호의 변명에 말순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어머니를 해쳤다고? 너 정말 내 아들 맞아?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피해자예요. 피해자? 은지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진짜 피해자시지. 당신이 무슨 피해자예요? 의사 면허도 박탈당해야 마땅해요. 서영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다 그 늙은이 때문이야. 왜 그렇게 오래 사는 거야? 빨리 죽으면 될 일을. 뭐라고? 형사가 서영을 제지했습니다. 서영 씨, 지금 하신 말 다 녹음되고 있어요. 변호사 부르시는 게 좋겠네요. 형사의 말에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조사가 계속되면서 더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서영의 통장 거래 내역에는 병원 직원에게 준 돈, 가짜 서류 제작비, 요양원 계약금 등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영 씨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네요. 장호 씨도 공범이고요. 형사가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검찰에 넘겨서 기소할 겁니다. 형사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정말 장호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의사가 가짜 진단서 작성하고 환자에게 해로운 약물 투여한 건 중범죄예요. 말순이 장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호야,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니? 널 낳아 기르면서 의사 만들어준 게 이렇게 배신당하려고였어? 어머니, 저는 정말 후회해요. 서영이만 없었다면. 서영이 핑계대지 마. 내가 선택한 거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가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님, 힘드시겠지만 재판에서 증언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끝까지 싸울 거예요. 이런 일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은지가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용감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일 당해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사시거든요. 참으면 더 큰 피해를 당해. 절대 그럴 수 없어. 조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서영과 장호는 구속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장호의 의사 면허 정지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영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순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을 감옥에 보낸 어머니의 마음은 아팠지만 동시에 자신을 지켜냈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피아노나 치면서 조용히 살 거야. 아이들도 계속 가르치고. 그게 내 삶이니까. 혹시 외로우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자주 찾아뵐게요. 고마워, 은지야. 내가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말순은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치지 못했던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연주했습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선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말순은 건반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다시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신고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안도감과 동시에 깊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서영과 장호가 순순히 포기할 리 없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은지야, 정말 이제 괜찮을까? 선생님, 이미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가니 서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 시간에 뭐하러 왔어? 당장 돌아가.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경찰서에 신고하신 거 취소하세요. 그러면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드릴게요. 서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간절했습니다. 취소? 무슨 소리야? 나는 절대 그럴 생각 없어. 어머니, 신고 안 취소하시면 정말 큰일 나요. 장호는 의사인데 범죄자가 되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서영이 문을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말순은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야, 서영이가 지금 우리 집 앞에 와서 신고 취소하라고 협박하고 있어. 지금요? 바로 112 신고하세요. 그리고 절대 문 열지 마세요. 112에 신고한 후 10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서영은 경찰을 보자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저는 그냥 가족끼리 대화하려던 거예요. 새벽에 남의 집 문 두드리는 게 대화인가요? 경찰이 서영을 데리고 간 후 말순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집 전화로 무원 전화가 걸려오고 밤마다 누군가 집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며칠 후 말순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누구세요? 말순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서영 씨가 보냈어요. 할머니께 전달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 신고 취소하시고 조용히 넘어가세요. 그럼 할머니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계속 고집 부리시면 남자의 말이 끝나기 전에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나이 많은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남자의 말에 말순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장 꺼져. 경찰 불러. 남자는 빈정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말순은 즉시 은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은지야, 큰일이야. 서영이가 깡패까지 시켜서 날 협박하고 있어. 뭐라고요? 선생님, 바로 경찰서 가세요. 은지가 달려와서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님, 이제 정말 위험해졌네요. 증인 보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증인 보호요? 네,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안전한 곳에 계셔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내가 왜 숨어야 해? 잘못한 건 저들인데. 그날 밤 말수는 모든 문을 잠그고 경계했습니다. 새벽 2시쯤 뒷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담을 넘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도둑이 들려고 해요. 5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지만 이미 범인은 달아난 후였습니다. 다만 마당에 위협적인 메모 하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신고 취소 안 하면 다음엔 정말 위험하다. 메모를 본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할머님 안전을 위해 임시로 다른 곳에 계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말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내가 왜 내 집을 떠나야 해? 오히려 경비를 더 강화해 주세요. 경찰은 할 수 없이 주변 순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알아본 건데 서영 씨가 사채업자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사채업자? 네, 장호 씨 병원 확장 자금을 사채로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재산이 더욱 절실한 거예요. 은지의 말에 말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또다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장호가 혼자 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서영이가 너무 심하게 나가는 것 같아서. 너도 공범이잖아. 뭘 미안하다는 거야? 말순이 분노했습니다. 어머니, 서영이를 말리려고 했지만 안 되네요. 이미 선을 많이 넘었어요. 그럼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야? 경찰에 가서 제가 모든 걸 자백할게요. 서영이 혼자 더 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장호의 말에 말수는 잠깐 놀랐습니다. 정말? 네,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서영이는 이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위험해지기 전에 제가 나서겠어요. 장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요.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그때 갑자기 뒷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이 여러 명의 남자들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내야겠어요. 서영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영아, 너 정말 미쳤구나.
장호가 서영을 막으려 했지만 남자들이 장호를 제압했습니다. 당신도 방해하지 마요. 이미 계획은 다 세워뒀어요. 말순이 전화기에 손을 뻗으려 하자 서영이 막았습니다. 전화는 안 돼요. 이제 정말 요양원 가셔야 해요. 절대 안 가.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서영이 으스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뭔 소리야? 어르신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도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가 미리 경찰에 신고해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다. 남자들이 당황하며 달아나려 했지만 이미 집은 경찰들에게 포위당한 상태였습니다. 꼼짝 마.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서영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장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서영과 동행했던 남자들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서영은 마지막까지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그 늙은이 때문이야.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태가 정리된 후 말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끝난 거야? 은지가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정말 안전해요.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 같았던 시간들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의의 심판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서 최종 변론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증인석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제일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치매로 몰아세워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피고인 서영은 계획적으로 시어머니를 해하려 했습니다. 의료진을 매수해 가짜 진단서를 만들고 약물에 기억력 감퇴 성분을 넣어 실제로 치매 증상을 유발하려 했습니다. 검사가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서영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단순히 시어머니의 안전을 걱정한 것뿐입니다. 고령자의 단독 거주는 위험할 수 있고, 변호사님,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증거를 보면 명백히 계획적 범행입니다. 장호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장호는 아내의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것입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말순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의사 아들이 이제는 범죄자가 되어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정할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서영은 사채업자들과 연루되어 있었고 남편의 병원 확장 자금 마련을 위해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렸습니다. 심지어 깡패들을 고용해 협박까지 했습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서영의 범죄가 단순한 재산 탈취를 넘어서 조직적이고 악질적이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명백한 노인 학대이며 중범죄입니다. 서영이 갑자기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어차피 혼자 살면서 외로워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려 했던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호통쳤습니다. 더 나은 환경이라고요?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을 투여했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치매 환자로 둔갑시키려 했습니다. 이것이 더 나은 환경인가요? 장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서영이의 말에 속아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사랑한다고요? 말순이 갑자기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가짜 진단서에 서명하고 이상한 약을 먹이고 요양원에 보내려 하는 게 사랑이에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한 번도 기억을 잃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저를 치매라고 했어요. 어머니, 장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맞아요. 이제 저한테는 아들이 없어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서영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협박과 위협을 고려한 형량입니다. 피고인 장호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의사 면허 정지 2년을 추가로 명령합니다. 판사의 선고에 장호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서영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그 늙은이만 없었다면 우리 가정이 행복했을 거예요. 피고인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군요.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그 가족을 고발한 심정이 어떠신가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말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정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많다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다른 어르신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피해가 가장 아프지만 그렇다고 해서 참을 이유는 없어요. 은지가 기자들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많이 피곤하세요. 두 사람은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정말 끝났구나. 네, 선생님. 이제 평안하게 사실 수 있어요. 평안하다. 그런 게 있을까? 있어요. 선생님께서 용기 있게 싸우셨으니까요.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선생님을 보고 용기를 낼 거예요. 은지의 말에 말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동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순 선생님,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웃들의 격려에 말수는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제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말순이 인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 당하시는 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단순한 계란찜과 김치찌개였지만 어느 때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내 집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구나. 피아노 앞에 앉아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연주했습니다. 어둠을 이겨낸 후에 찾아오는 기쁨을 표현한 곡이었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복지관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선생님, 내일부터 노인 인권 상담 전화를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 사건이 알려지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의 전화가 많이 와요. 물론이죠. 기꺼이 하겠어요. 말수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해드릴게요.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님,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인터뷰요? 제가 그런 걸 해도 될까요? 선생님의 용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말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해보죠.
다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면요. 그날 밤 말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드디어 정의가 승리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 나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어르신들을 도우면서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야.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힘든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말순의 집은 예전보다 더 활기찼습니다. 오전에는 여전히 동네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오후에는 노인 인권보호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희 엄마가 할머니 방송 보고 용기 냈대요.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민지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데? 할머니처럼 용감한 분이 있어서 든든하다고 하셨어요. 아이들의 레슨이 끝난 후 말수는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정기 상담 날이었습니다. 복지관 입구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말순 선생님, 안녕하세요. 상담실에는 이번 주에도 여러 어르신들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며느리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해요. 안 주면 손자를 못 보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70대 박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건 분명한 협박이에요. 참으시면 안 돼요. 말순이 박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손자를 못 보게 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은지가 옆에서 법적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박 할머니,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서류들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또 다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집을 팔자고 해요. 요양원 가면 집이 필요 없다면서. 절대 안 돼요. 집은 할아버지 명의죠? 동의 없이는 팔 수 없어요.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말순과 은지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너무 바쁘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이렇게 바쁘니까 더 건강해진 것 같아. 그런데 선생님, 장호 씨한테서 또 편지 왔어요? 은지의 질문에 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응, 이번 달에도 왔어. 하지만 읽지 않았어. 선생님, 은지야, 나는 이제 그 아이한테 마음을 닫았어.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할 수는 없어. 내가 당한 일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 알아? 말순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요즘 자주 치는 곡은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였습니다. 어둠을 이겨낸 후에 찾아오는 기쁨을 표현한 곡이었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니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참 예쁘네. 말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장호가 서 있었습니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고 눈가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뭘 하러 왔어? 편지에서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했잖아. 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난 바빠. 말순은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장호는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어머니, 서영이와 이혼했어요. 그리고 의사 면허도 포기했어요.
앞으로는 다른 일 하면서 속죄하며 살겠어요. 말수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걸 내가 왜 알아야 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치매로 몰아세우고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내 재산까지 빼앗으려 했잖아. 그게 용서받을 일이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호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사랑? 그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그만 가. 어머니,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겠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는 그날까지. 장호는 일어나서 절을 한 번 더 하고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말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지만 그가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새로운 곡 배울 수 있어요? 준우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오늘은 뭘 배워볼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말순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생님, 저 나중에 피아니스트 될 거예요. 수진이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수진이는 분명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말수는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진정한 가족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또 다른 상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선생님처럼 싸우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옆에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녁이 되어 은지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제 장호 씨가 다녀갔다고 들었어요. 응, 왔다 갔어.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선생님 마음 이해해요. 은지야, 나는 이제 진짜 가족을 찾았어. 너 그리고 아이들, 복지관 어르신들. 이분들이 내 진짜 가족이야. 말순의 얼굴에 평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방송국에서 요청한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많은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PD가 말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참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말순의 말에 촬영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피해가 가장 아프지만 그렇다고 참을 이유는 없어요. 용기를 내세요. 도와줄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촬영이 끝나고 말수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즉흥곡을 연주했습니다. 예전에는 슬픔의 곡이었지만 이제는 희망의 곡이 되었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피아노 건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음악은 배신하지 않아. 사람은 변해도 음악은 남아.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오늘 방송 봤어요. 며칠 전 상담했던 박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선생님 말씀대로 용기 내서 신고했어요. 며느리가 이제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정말 고마워요. 박 할머니의 밝은 목소리에 말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잘하셨어요. 할머니께서 용기를 내신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보여주신 용기가 저에게 힘을 준 거예요. 통화를 마친 후 말수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내가 당한 아픔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다. 창밖의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배신과 아픔 속에서도 말수는 삶의 새로운 힘을 찾아갔습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깊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둠을 이겨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 말입니다.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건반을 쓰다듬었습니다. 내일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가족의 갈등을 넘어 진실과 거짓,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친절과 인연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 같은 인연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여운이 남으셨나요? 댓글로 생각이나 소감 또는 사는 지역을 남겨주세요. 소통의 장이 되어 더 깊은 공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내일도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